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혜주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번에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하면서 기존에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구독자 1000명 이벤트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 자료를 준비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안으로 로봇 리포트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 리포트는 100%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 지급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따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영상 보시고 좋아요 버튼이랑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바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이 삼성의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세계 1위인 이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11배 더 대박 날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눈 팔지 말고 해당 종목을 묵묵하게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해당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해당 종목을 어디까지 가져가셔야 되는지 투자 전략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약발이 떨어졌다.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2%나 올라갔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코스피는 한 2.6%, 코스닥 같은 경우는 1.78%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새해 첫 투자처는 로봇이다. 무인 공장에 대한 고입이 가속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로봇 섹터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서빙 로봇에 대한 판매량이 지금 6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내용들부터 로봇 산업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로봇 밀도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이 1위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요는 많은데 경쟁력은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로봇 산업을 본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로봇 산업과 그 로봇 산업에 대한 수혜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순차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로봇의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 상승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2월에 비농업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22만 3천 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11월 달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게 맞지만 월스트리트의 전망치였던 20만 개를 웃도는 수치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거기에 따른 실업률도 당연히 예상치보다 0.1% 낮은 3.5%로 떨어지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고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다가오는 2월 FOMC 금리 상승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지 않을까 시장이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시장이 상승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드디어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시작이 됐고요. 시간당 임금 추이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흥분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가장 상승폭이 높을 수 있는 국가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이 1월 달에만 벌써 1조 5천억에 대해서 순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은 한국이 전 세계 하락폭의 최상위를 기록을 합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랑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위 탑4 안에 들어가면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의 낙폭을 보였던 게 한국, 미국,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13년 만에 뭐 외국인들 비중이 최저다. 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 대해서 엄청난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이제는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서비스 물가를 좌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랑 주거비의 하락세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시간 문제, 인플레이션 자체는 시간 문제일 뿐이고 점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우리 회사 그만두지 마라 하면서 잡아두는 흐름이었다면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집값만저, 주거비마저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의 흐름만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민자가 감소한 것도 있고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쇼링 정책 지금 미국에서는 자꾸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LG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IRA에 대한 법안의 핵심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이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수나 실업률 아니면 이런 대표적인 고용 지표만으로 연준 정책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다가오는 1월 12일에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꺾였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일자리에 복귀한다는 건 당연히 이 실업수당을 받던 사람들이 일자리에 복귀한다는 뜻이겠죠. 실업수당의 청구 건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에 취직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2월과 3월에서 이 FOMC 회의에서 각각 25bp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가오는 1월 31일에서 2월 달에 있는 FOMC에서는 이제 베이비 스텝을 진행할 확률이 75%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3월 달도 마찬가지로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해서 올해 금리 인상을 5%대에서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금리 상승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절대 금리 상승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는 없겠죠. 즉 기업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현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산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의 거의 58%가 인건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오르면은 순이익이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구조조정입니다. 사람을 잘라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노동 인구 수에 대한 증가입니다.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임금을 적게 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회사가 유지되고 굴러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사실상 노동 인구 수의 증가가 가능할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제 출산율 자체가 한 명조차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인구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이민자가 감소한 것과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조건으로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임금 상승의 부담을 파괴적으로 혁신할 기술, 즉 진짜 돈을 줘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주고 그 외에 대한 인건비를 줄여서 최고의 효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입니다. 단순한 업무를 로봇이 대체하고 고도화된 생각해야 되고 창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일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새해 첫 투자처로 로봇을 선택합니다. 무인 공장의 도입에 가속화, 2023년도에 삼성의 첫 투자처는 로봇 사업에 589억 원에 대한 지분을 투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일단 앞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노동력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업종에 대한 일을 할 때 생기는 발생하는 이 리스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로봇이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 공장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과거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한국의 GM 공장 같은 경우에는, GM의 창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차체 공장에 605대의 로봇을 배치해서 100% 자동화를 달성을 합니다. 물론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단순한 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의 생산성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이 시장의 판단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시장 흐름이 어때요? 단순한 업무는 로봇으로 대체돼 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현재 그래요. 그래서 과거랑 다르게 스마트 공장이나 뭐 제조 현장 이런 산업용 로봇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음식 제조도 하고 서빙, 뭐 배송 서비스, 수술, 간호, 재활, 돌봄 이런 의료 서비스, 뭐 보안도 책임져주고 경비, 건설, 국방, 최근에 뭐 드론 부대 이야기 나왔었죠. 이러기까지 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되고 있고요. 특히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볼 겁니다. 특히나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어떠한 가게를 들어가게 되면은 서빙 로봇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이 일상생활에 아주 급격하게 침투하고 있는데, 이 로봇 시장의 규모가 20년도 30조 규모에서 26년도 348조 규모로 거의 11배 가까이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은 국가가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중 1위가 어딜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2020년도 기준에서 직원 1만 명당 로봇 설치 대수가 압도적으로 한국이 1위죠. 932대로. 2위가 이제 한 600대대, 700대대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 일본, 독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로봇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고 있는 뭐 서비스용 로봇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청소 로봇이나 아니면 뭐 배달 로봇이나 아니면 서빙 로봇이나, 로봇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최근에 많이 보이죠. 실제로 그렇듯이 이 시장의 흐름이 산업용 로봇에서 서비스용 로봇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중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폭이 매년 34%를 넘어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할 사람들 대신해서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우로 사람들이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아니죠. 52시간 더 넘게 로봇을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더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로봇의 종류를 먼저 볼게요. 이제 뭐 광의 로봇과 뭐 협의 로봇과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로봇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로봇은 이런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을 보면 됩니다. 뭐 AI 스피커나 자율주행, 드론, 개인형 이동 수단까지 하면 너무 넓어지고,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용 로봇과 산업용 로봇,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죠. 일단 산업용 로봇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산업용 로봇은 공장 자동화 로봇이 있고요, 협동 로봇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은 명확한데, 말 그대로 공장에서 혼자서 로봇이 만들어내냐 아니면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어떠냐? 지금까지는 혼자서 산업용 로봇이 발전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한 공간에서 작업자와 함께 일하는 협동 로봇의 비중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5억 달러에서 2025년도 25억 달러로 순식간에 5배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의 흐름이 이 산업용 로봇이 전부 다 협동 로봇으로 바뀌진 않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급격한 종목들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동 로봇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서비스용 로봇은 어떠냐? 서비스용 로봇은 사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자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 가지에 대한 산업들을 만들면서 뭐 의료용도 만들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고 있긴 한데 적자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년 대비 2021년이죠. 21년에서 22년도로 넘어가면서 성장 속도가 아주 빨랐습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면서 가사노동을 경감하기 위해서 청소용 로봇이 엄청난 속도로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실제로 가전업계 로봇 기술 적용이 본격화된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빙 로봇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로봇들이 서비스용 로봇들이 시장에서 급격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현 시점에서 일단은 실적이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가정용 로봇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 뭐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 뭐 아마존이 투자하는 배달 로봇, 드론 로봇들 지금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 작년에 경기 침체 이후에 올해까지 이어지는 시점에서 실적이 안 나온다면은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모멘텀이 아무리 좋더라도 주가의 하락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산업용 로봇도 좋고 서비스용 로봇도 좋은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지금 산업용 로봇에 대한 비중은 78.4%고요.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비중은 21.6%로 시장 규모는 현재 산업용 로봇이 크게 압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흐름은 산업용 로봇에서 서비스용 로봇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격차 근데 순식간에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 많고 그 실적이 찍히기 전까지는 가정용 로봇밖에 볼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협동 로봇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용 로봇을 본다고 하면은 협동 로봇을 본다고 하면은 또 그 안에서 나뉩니다. 협동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있고요. 협동 로봇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검사 장비 로봇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로봇의 원가를 대다수 차지하는 부품 관련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한 검사하는 기업도 있고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있고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들도 있죠. 실제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게 소재, 부품 관련주였죠.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원가의 비중이 높은 부품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로봇 섹터에 투자하신다고 하셨을 때 핵심 부품 관련주들은 한 종목 이상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핵심 부품이 뭐가 있냐? 이 로봇의 핵심 부품이 뭐가 있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속기, 모터,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기가 뭔지, 모터가 뭔지, 제어기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감속기가 뭐냐? 바로 생산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그래서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관절마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육축 다관절 로봇 같은 경우에는 6개의 감속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감속기가 무슨 역할을 하냐? 이 동력원인 모터랑 기어를 연결해서 그 중간에서 톱니바퀴 형상으로
힘을 변환하는 핵심 부품으로 이게 오랫동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정밀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이 톱니가 안 맞아서도 안 되고요. 오랫동안 돌아가는 만큼 내구성도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진입장벽이 아주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밀 가속기 시장은 사실 일본이 꽉 잡고 있어요. 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2등이 리덱심포가 시장 점유율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80% 이상 독점하고 있는 부품이 이 감속기다.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주 독점을 하더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그 독점을 뚫어내기 위해서 막 포스코 케미칼이나 아니면 이 리튬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듯이 여러분들이 이 감속기 관련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일단 감속기에 대한 거는 힘을 변환해서 연결하는 핵심 부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로봇의 두뇌 역할로 이 전자정보값을 받아서 로봇이 원하는 움직임으로 작동할 수 있게 처리하는 부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연계해서 각종 센서 등을 통해서 받은 정보를 분석하고 모터나 액추에이터 등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서브모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속도나 가감속, 위치 등을 자동으로 제어해서 입력값에 따라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터를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독일이 강세인 산업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바로 이 원가 비중이 높은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2차 전지랑 비교해서 보면 편합니다.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식으로 원가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추적 관찰을 하잖아요. 로봇도 똑같습니다. 감속기에 대한 원가 비중이 30%가 넘고요. 서브모터도 22%, 제어 장치도 12%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동 메커니즘, 감속기, 서브모터, 제어기가 실제 로봇 원가의 70%에서 80% 정도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봇의 기계 구조별 난이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서브모터나 감속기에 대한 중요도는 앞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서브모터랑 감속기는 기존 제조업 로봇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제가 성장한다고 했던 서비스 로봇에서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군들의 수혜주들은 반드시 한 종목 이상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핵심 종목 첫 번째는 바로 SPG입니다. 일단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감속기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산업용 그리고 협동 로봇에 대한 실적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전용보다 산업용 모터 감속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2배나 높아집니다. 즉 지금 그 기존의 전통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당연히 그 부피의 큰 것을 차지하고 있던 이 전통 로봇이 이런 팔과 같은 협동 로봇의 팔과 같은 정밀한 기계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 감속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SP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미국 최대 공작기계 업체인 HAS의 오토메이션사 여기에다가 2018년도부터 3년 동안 테스트를 받아서 결국에는 2021년도 5월 달부터 공급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일본이 독점하던 공장 기계인데 거기를 뚫어냈다는 것은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감속기나 제어기 이 로봇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전문 기업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감속기 국산화와 실내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 최초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승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속기도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용 로봇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매년 43%, 40% 이상의 성장률의 로봇 산업의 성장 속도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기업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실내 로봇 자율주행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이나 병원 같은 데 제공하는 이 B2B에 대한 기반의 서비스, 그것도 물론 뛰어나지만 이 실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람도 나타나죠, 자동차도 나타나죠. 변칙적으로 나타나는 이 실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이번에 로봇 기업 승인으로 받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즉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 시장이 주목받을 때마다 빠른 상승이 가능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봇죠. 스마트 액추에이터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으로요. 이 산업용 로봇의 모션 계열기가 국내 1위입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3355만 분의 1도까지 인식해가지고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로봇을 조립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를 조립한다고 했을 때 아주 미세한 각도까지 조절을 해서 정밀하게 로봇을 제어하고 모션을 제어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터, 제가 아까 서보 모터와 감속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터 가격의 30%에서 또 5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인 엔코더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이 이번에 도입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산업용 로봇이 앞으로 수요 자체가 증가할 거라는 이 긍정적인 전망에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RS 오토메이션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봇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신다고 하시면은 반드시 핵심 부품에 대해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그 핵심 부품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을 다 보시고 영상에 도움이 되신 분들은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관심과 사랑이 하루에 영상을 하나씩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로봇에 대한 리포트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완성해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